네, 안녕하십니까? 2018년 11월 13일 의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. 예, 금일은 고도 비만이 2019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어제 날짜, 즉 11월 12일 날에 건정심에서 이제 의결을 받다는 내용입니다. 예, 많은 비만 환자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. 지금 현재 비만 그 수술을 받으려면은 비급여로 되죠. 예,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비가 이제 1,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보험 적용이 되면 한 150에서 200여만 원 사이 정도로 가격이 좀 낮춰진다고 합니다. 예, 이 소식을 한번 좀 모니터를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예, 여기 저 닥터 의료 방송 저기 홈페이지고요. 2019년부터 고도 비만 수술 급여와 비만 수술 통합 진료료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어제 날짜로 해서 이제 그 돼 있죠.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위 밴드 수술로 알려진 고도 비만 수술이 조건부,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건이 만족이 돼야 건강보험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그 조건을 보니까 체질량 지수, 즉 BMI라고 하죠. 바디 매스 인덱스의 약자인데 35kg per 제곱미터 이렇게 돼 이상이거나 요거 하나만 있으면 이제 완전 요것은 이제 고도 비만이라고 하죠. 네. 원래 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40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5를 이제 고도 비만으로 보고 있습니다. BMI가 이거나 아니면 30인 경우에는 30 이상인 경우에는 동반 질환, 즉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뭐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은 이 비만 치료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밑에 이제 뭐 이거 말고도 뭐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연속적으로 혈당 측정기를 뭐 이렇게 좀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그 저기 비만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.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. 고도 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통상 비만의 경우에는 식습관의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 운동, 즉 개인의 어떤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해서 그동안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건정심에서 의결로서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되는 비만 수술을 확정하게 됐습니다. 미용 목적의 지방 흡입술이 아닌 위 장관을 직접 절제해서 축소시키는 그런 수술이 되겠죠. 예. 그러니까 좀 개복 수술이 필요하겠죠. 예. 이런 거는 내시경으로는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위를 좀 절제를 해서 뭐 식도라든가 위를 어느 정도 잘라내게 되죠. 네.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붙여서 소화 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로 대상은 생활 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를 선행적으로 이제 받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 환자다 해서 이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 환자가 바로 요 BMI 체질량 지수죠. 네. 요것이 35 이상이거나 이건 이제 단독 조건이 되겠죠. 혹은 이것에 이제 35까지는 안 되더라도 BMI가 30 이상이면서 동반 질환인 고혈압, 당뇨, 뭐 어떤 뭐 심장 질환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. 고지혈증 이런 환자들이 이제 급여 대상이 되겠습니다. 예, 그렇다면은 뭐 다른 부분들도 신경학적으로다 뭐 MRI 되는 것도 이제 요번 어, 건정심에서 의결을 했는데 예,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렇다면 나의 BMI는 얼마나 될 것인가?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? 예. 그러면은 BMI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? 체질량 요 이제 구글의 위키
백과사전으로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인간의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체중과 키의 관계로 계산이 됩니다. 어떤 성별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무시가 되죠. 네. 그리고 키가 T이고, 예, 미터 단위가 미터입니다. 센티미터가 아니에요. 체중이 킬로그램 단위죠. 네, W 해가지고 BMI는 공식이 이런 공식입니다. T 제곱분의 W 해서 이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것이죠. 네. 그렇다면은 이 BMI 계산을 한번 해서 그렇다면 얼마나 저 뚱뚱해야 과연 BMI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. 네. 예, 바로 나오네. 예, 역시 구글이 좀 좋아요. 네. 너무 글자가 작아서 좀 키우겠습니다. 예. 보시면은 이제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평균 체중이 높이가 키가 요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키죠. 예, 175cm 정도가 이제 평균이죠. 이제 남자들 체중이 보통 뭐 70kg서부터 해서 75kg가 있는데 75kg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. 이랬을 때 BMI가 24.5. 이런 분들은 이제 치료를 못 받게 되겠죠. 그럼 한번 체중을 좀 더 올려 보겠습니다. 85. 85면은 어떻게 27.8. 치료가 안 되겠죠. 네. 90. 네, 90 가면은 이분도 안 되겠고요. 네. 92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92 하니까 딱 떨어지네요. 30으로다가 175cm에 92kg의 체중이 나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? 고혈압이나 당뇨, 뭐 심한 고지혈증, 뭐 협심증 뭐 이런 히스토리가 있게 되면은 이 비만 치료를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. 예.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이제 주로 요 기준으로다가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. 예.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을 이제 한번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160cm다 이러면은 한 여유 있게 한 70cm, 70kg부터 가보겠습니다. 예, 이것도 이 체중도 수술을 보험 적용이 안 되시고 75 해보면은 29.3. 아슬하게 안 되네요. 네. 반올림 같은 거 안 되죠? 네, 4452 이런 거 안 되고 30을 완전히 넘어야 됩니다. 뭐 29.7 이것도 안 되겠죠? 네. 29.9도 안 돼요. 그냥 30을 확 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29.7이나 안 되겠고 77? 77. 77은 여기 77kg 정도부터 해서 BMI가 30.1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에서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또는 뭐 어떤 고지혈증이 아주 심한 경우 뭐 협심증의 히스토리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. 아무래도 뭐 1,000만 원 정도 들어가던 수술비에 비해서 좀 비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가게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살이 찌게 되면은 주로 어디에 지방이 쌓이느냐 보시면은 이게 사람이 이런 지금 여기 모델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날씬한 편이고 그다음에 스킨과 피하 조직을 다 이제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날씬하죠. 네, 날씬한데 이제 뚱뚱하신 분들 보면은 이 배 쪽으로다가 이게 좀 막 지방이 이렇게 쌓이죠. 지방이 막 쌓여갑니다. 그리고 이 앞에 근육도 있지만 근육과 근육 사이에 지방이 이제 막 끼게 되는 거죠. 사이사이마다. 그리고 또한 근육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서서히 지방처럼 이제 변화를 일으키죠. 지방화가 되죠. 그래서 이제 근육도 지방처럼 막 이렇게 좀 물렁물렁해지고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요 안쪽에도 지방이 차고, 네. 수술할 적에도 저 뚱뚱하신 분들은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인터널 오블리크 머슬에 뭐 지난 시간에 의료 상식 때도 배웠지만 여기에도 지방이 차고 여 위에도 지방이 차고 또 여기에도 지방이 차고 이런 걸 다 복부 비만이라고 하죠 우리가.
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더 심한 경우에는 이 내장 비만이라고 해서 음? 지난 시간에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, 이게 예, 요 앞에 있는 앞치마 같은 요런 형태, 요런 형태까지 지금 지금 요게 어, 이게 지방으로 구성된 오멘툼인데 여기에까지 좀 쌓이는 것이죠. 지금 모니터가 상당히 멀어서 이거 좀 어, 요 해부도를 올릴 수가 없는데 요 부분이 이제 지방이 차게 되고 이게 안쪽에 지방이 그냥 꽉 찹니다. 그러면은 이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수술하는 이제 의사의 경우에 많은 합병증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킨, 이 피부를 이제 절개를 하면 그 지방층이 있는데 그 보통 날씬한 사람들은 칼 이렇게 해가지고 복막까지 뭐 한 1cm도 안 되는 두께로다가 상당히 얇아서 진짜 조금만 힘줘가지고 나이프로 해가지고 딱 그면은 그냥 바로 안에 있는 복막 안에 있는 장기가 바로 나오거든요. 하지만 뚱뚱하신 분들은 이게 지방층이 두꺼워서 한 7cm, 8cm 됩니다. 그래서 근데 이게 나이프가 불과 뭐 날 길이가 2, 3cm밖에 안 되니까 칼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. 예, 굉장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. 수술하기도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어, 요 배 쪽에 있는 지방을 걷어내는 게 아니고 이 여기 보시면은 요 수술하는 방식을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요 위이지 않습니까? 요게 위. 예. 좀 확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잠시만요. 이게 예, 좀 멀리 있어가지고 조절하기가 힘든데, 이제 올라오는구나. 오케이. 예, 요 위인데, 요 부분, 이제 간을 떼는 건 아니니까, 예, 수술하는 위 밴드 수술을 보면은, 여기를 뚝 자르죠? 예, 여기 뚝 자르죠? 네, 여기를 뚝 잘라가지고, 이제 여기를 뚝 잘라서, 소장의 아랫부분하고, 이거를 이어 붙이죠. 네, 이어 붙여 가지고 뭐 몇 센치를 자르는지 이제 그 비만 정도에 따라서 보겠지만은 이 12장의 어느 부분까지 해서 이거를 장을 뭐 위에 한 뭐 2분의 1이나 뭐 3분의 1 정도 그 정도 해서 잘라서 아래에 있는 요 소장, 이 대장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대장을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. 예,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네, 뭐 이거 의사 선생님들이 뭐 다 알아서 이제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이게 대체 무슨 수술인지 좀 알아야 뭐 좀 설명을 듣더라도 알겠죠? 네. 그래서 이게 지금 12장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죠? 네. 이거를 당겨 가지고 당겨 가지고 이 위를 자른 요 부위와 그다음에 소장의 그 여기에 잘려진 이 부분을 떼어내 버리고 그다음에 이걸 이어 붙여 가지고 이제 어 좀 장을 짧게 하면서 위에 용적을 적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이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도록 그렇게 만드는 수술법이죠.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면은 사람이 잘 못 먹죠. 네. 그리고 또 이게 수술이 아물기까지 뭐 일주일 동안 실밥이 뜯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물에 가까운 그런 음식밖에는 못 먹죠. 예, 그 수술 받고 나서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뭐 통상적으로 뭐 10kg에서 뭐 15kg 이렇게 빠지는 게 예사죠. 그냥 보통. 근데 또 이게 수술을 받고 나서 야, 이 위가 이거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느냐 하는데 우리 인체라는 게 참 신기해가지고 계속 먹다 보면 위가 또 늘어납니다. 예, 그래서 원래 자기 크기대로 다시 또 돌아가요. 계속 잘 먹다 보면. 그러다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원상 복구돼 가지고 다시 또 그냥 엄청난 양을 먹죠. 예, 그러면은 체중이 또 늘겠죠. 예. 그럼 다시 또
그 과거에 체중이 빠졌던 그 경험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위밴드 수술을 또 받게 되고 그러면 또 체중이 또 줄고 계속 그렇게 이게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 수술 횟수도 좀 건정심에서는 제한을 안 뒀는데 뭐 좀 의학적으로 봤을 적에 한 2회 정도까지만 제한을 두지 않으면 좀 고 신해철 가수 사건처럼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배를 한번 열었다가 이제 닫으면은 이게 지방들이라든가 막 이런 게 해서 복막에 이 장들이 다 들러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이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이게 1회나 2회 정도로 해서 딱 한정해서 인생에 있어서 뭐 딱 한 번 수술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규정이 요번 저기 의결에서는 빠진 것 같아서 그거를 차후에 좀 보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. 이게 저 배를 뭐 수시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뭐 체중을 뭐 줄였다 뭐 줄이기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왕절개 수술도 그 아이를 2명까지만 딱 낳으면은 더 이상 이제 어? 아이를 낳지 마라. 제왕절개 3번은 힘들다. 그 이유가 뭐 자궁은 이제 아기를 이렇게 키울 수가 있지만 이 안쪽에 배를 이제 절개하고 나면은 그 수술 부위가 상당히 유착되기 때문에 그 자궁도 좀 그 저 임신 동안에 자라는 것이 좀 기형적으로 될 수 있고 또 세 번째 제왕절개로 해서 낳을 적에 그 산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산모가 위험하면 당연히 아이도 위험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배는 뭐 통상적으로 뭐 미국이나 뭐 한국에서는 이제 대개 2번까지만 이제 수술하는 것을 이제 용인하고 있죠. 예. 뭐 3번, 4번, 5번 맨날 뭐 심심하면 열었다 닫았다 하면 이거 큰일 나겠죠. 네. 예, 그렇게 해서 네. 요런 체질량 네. 이렇게 지금 알아봤습니다. 예, 그렇다면은 어, 예. 예, 심도 있게 이제 저기 뭐 수술법까지 한번 고찰했는데요. 그렇다면 이게 비만이라는 것은 왜 오겠습니까? 예. 사람들이 이제 식습관으로다가 요즘 맛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또 야식이 발달해 있고 예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바로 뭐 운동을 안 하고 자게 되면은 당연히 체중이 올라가죠. 네.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체중이 뭐, 뭐 살이 찐다. 예. 거짓말이죠. 예, 물에는 어떤 칼로리가 없죠. 예, 칼로리가 없죠. 예, 뭐 물에다가 영양분, 뭐 설탕 이런 거 막 엄청나게 먹으니까 탔으니까 그게 물만 먹어도 살찐다라는 얘기를 할진 몰라도 물은 0칼로리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전혀 없어서 물만 먹고 살을 찌는 동물은 이 세상에 없죠. 예, 어떤 탄수화물이나 지방, 단백질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섭취해야 이게 살이 찌는 거지 뭐 물만 먹어서는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살이 찌게 되면은 하나 더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. 네, 살이 찌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이게 좀 여기가 돼 있죠. 네, 이거를 다시 원상 복구해서 그 어디서부터 살이 올라오느냐, 지방 이제 살이 찐다고 하면은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살은 머슬, 근육을 얘기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일반인들이 말씀하시는 살은 뭐 스킨도 살이고 뭐 피하 조직, 지방도 살이고 그다음에 근육도 살이다 보니까 그 살은 원래 정확하게는 머슬, 근육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방이 이제 기름이 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그 지방이 끼면 요 아랫배에 이렇게 주로 낍니다. 처음에 여기서부터 생기죠. 예, 지방이. 그러다가 이게 지방이 이제 서서히 차다가 아우 더 이상 이제 이 배에다가 채울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? 이 배에서 앞으로 나오죠.
앞으로 여기 잠시만요. 예. 이 앞으로 나옵니다. 이게 앞으로. 예. 앞으로 나왔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가슴으로 올라가게 되죠. 예, 가슴이 커지고 막 여자처럼 막 가슴이 이제 막 커집니다. 그다가 또 이게 지방이 여기도 꽉 차면은 목으로 올라갑니다. 목이 두꺼워지죠. 예. 목도 찼으면은 이제 여기 볼살이 올라오게 되죠. 그리고 요, 요 뒷목, 김정은이나 김일성처럼 이 뒷목도 이제 막 살이 부어오르게 되죠.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요 머리 끝에 있는 두피까지 이 지방이 차오르게 되죠.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배 뭐 10kg가 체중이 늘었다. 지방으로 해서 운동을 안 해서 10kg가 늘었다. 그러면은 대개 지방이 배 쪽으로 복부 쪽으로 해서 한 7kg 정도 늘어납니다. 7kg. 예. 그다음에 요 가슴 쪽으로 해서 한 2.5kg 정도 늘어나죠. 예. 이 정도 한 25% 정도를 이쪽에서 차지하고 있고 배 쪽이 한 60에서 70%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 목 쪽에서 또 한 500g이 막 늘게 되죠. 그다음에 이 얼굴 쪽이라든가 막 이 뒤쪽 뒷목 두피 해가지고 이 얼굴 쪽에서도 한 400g이 늘게 되죠. 그렇게 해서 이게 체중이 늘게 되면은 막 이게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알통 근육 있는 요 바이셉스 머슬 있는 이쪽 부위도 막 두꺼워지죠. 예, 이쪽까지. 네. 심하면은 이제 손등까지 두꺼워지는데 손등까지 두꺼워질 정도는 벌써 한 20kg 정도 증가한 거죠. 네,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는 것만 봐도 벌써 볼살이 부어 이렇게 약간 좀 도톰해졌다 싶으면은 저 사람은 한 10kg 정도 쪘겠구나 생각하시면은 거의 뭐 비슷하죠. 뭐 8에서 한 12kg 정도 찌면은 누구나 볼살이 이렇게 좀 풍성해집니다. 보통 이제 임산부들 보면은 아이를 갖고 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20kg까지 막 찌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한 10 몇 킬로 이렇게 오르는데 그때 임산부들의 얼굴을 보면 다 거의 달뜬 것처럼 약간 이렇게 라운드로 해서 돌아가죠. 네. 그게 다 이런 데 있는 거죠. 네, 여기 요 볼살이 지방이 이렇게 라운드로 지금 이렇게 좀 각이 졌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가면은 이제 한 10kg 이상 찐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. 네. 지금 이게 모니터를 오늘서부터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네, 좀 어지러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보면은 이 복부 비만 있지 않습니까? 예, 처음에 살이 이제 찌면은 대개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. 아우 나 저기 똥배 나왔어. 하지만은 어저께 봤듯이 똥배는 똥은 저 뒤쪽으로 해서 나가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쪽에 똥이 찰 수가 없어요. 예, 아랫배 쪽에 예, 뒤쪽에 있습니다. 뒤쪽에. 그래서 똥배가 아니고 그냥 지방배인 거죠.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뉴스는 고도 비만이 보험 적용이 된다는 그 사실 2019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뚱뚱하신 분들은 어떤 보험의 힘을 빌려서 또 자기 의지가 중요합니다. 이게 좀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은 자연적으로 뭐 체중은 빠지게 되죠.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체중은 빠질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. 예,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